네, 안녕하십니까. 10, 13주차인가요? 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던 객체 지향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응용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이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제일 끝에 거는 사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해가지고 코딩하는 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라서, 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3개가 나왔죠. 3개가 남았는데, 한번 나간 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같으면 뭐,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야 될 게 좀 일찍 끝나면은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조금 더 땡겨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속에 관련된 거 한번 할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 말고 메소드 오버로드에 관련된 걸 했었는데, 오늘은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할 거고, 그리고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인터페이스가 조금 짜증나긴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상속은 기존의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기존의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필드, 메소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여기 자동차로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자전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전거를 만드는데 나는 MTB를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은 바퀴, 뭐 프레임, 그리고 안 안장, 그리고 체인, 뭐 페달 이런 걸 만든다 그랬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MTB 만드는 애한테 줘요. 예. 그러면 MTB 만드는 애는 뭐만 바꾸면 돼요? 타이어를 좀 두껍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타이어를 두껍게 만들고 프레임을 아주 두껍고 여기 뭐 쇼바를 단다든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사이클을 만든다고 칩시다. 예. 사이클을 만들면은 타이어 최대한 얇게 만들고 프레임도 아주 얇게 만들고, 그죠? 체인 모르겠네. 체인은 잘 모르겠네요. 자전거 문외한이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만드는 거, 얘가 이제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만드는 거를 자식이 가지고 와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승용차 클래스가 있고 트럭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승용차 프로그램 만들면은 승용차에서 색상, 속도, 좌석수 해가지고 승용차를 만들었어요. 자석수 알아보기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속이 없는 상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트럭을 만들면은 마찬가지로 색상, 속도 다 따로 만들고 적재량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 따로 만든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은 나머지 좌석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메소드는 다 동일하죠. 메소드랑 필요는 다 동일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자동차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은 색상 속도를 만들어요. 색상 속도를 만들고, 색상 속도를 만들게 되면은 밑에 승용차가 위에 그 자동차를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어요.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뭐만 더 추가해요? 자석수만 더 추가가 된 거죠. 그죠? 자석수만 더 추가해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럼 자동차에서 상속을 받은 나머지 색상하고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다 없다? 아주 없죠. 아주 없죠? 이상하네. 없죠, 그죠? 난 새로운 거 만들면 되죠. 자, 그리고 트럭도 마찬가지. 위에 자동차에서 만든 거를 받았죠. 상속 받았죠, 그죠? 상속 받아가지고 나는 뭐만 더 추가를 했어요? 적재량만 더 추가를 한 거죠. 적재량만 딱 추가를 한 상태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메소드 뭐 색상하고 속도는 그대로 물려받고 적재량만 바꾸면 되죠. 이런 공통적인 내용을 위에서 만들고 그걸 상속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재사용성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사용성. 네. 요 개념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상속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이러면 재사용성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공통적인 내용을 자동차 클래스에 두고 상속받아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죠, 그죠? 재사용성을 했죠. 그리고 자동차 클래스 위에 있는 얘를 슈퍼 클래스 혹은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식들은 서브 클래스 혹은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적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 이거 손가락 베어가지고 이거 너무 불편하네요. 아, 게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자, 자, 상속을 구현하는 방법에서 보시면은 클래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요 상속받는 거 익스텐스를 꼭 적어줘요. 자, 서브 클래스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클래스 서브 클래스 한 다음에 익스텐스 슈퍼 클래스 이름을 적어줘요. 그러면 슈퍼 클래스를 내가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서브 클래스 내용을 쭉 적어주는 거죠. 예.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위에 우선 car를 먼저 만들었죠.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car라 스피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쭉 짰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애는 슈퍼 클래스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슈퍼 클래스 내용이에요. 슈퍼 클래스 내용 쭉 했어요. 아, 여기까지 했구나. 죄송해요. 밑에까지인 줄 알았네. 요거 보고 여기서부터 만든 줄 알았더니만 여기도 익스텐스네요. 자, 12줄까지 12번째 줄까지 슈퍼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번부터 20까지 해서 세단을 만들었죠. 승용차를 만들어가지고 뭐만 더 추가를 했어요? 시트 넘버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컬러는 그대로 내가 상속으로 받아가지고 컬러하고 뭐였지? 스피드는 내가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쓰고 나는 시트 넘버만 더 추가를 할 거야. 여기 적혀있죠. 익스텐스 카를 상속받고 카에 없는 시트 넘버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짰죠. 자, 그리고 트럭을 보겠습니다. 자, 트럭을 한 다음에 익스텐스 카 했죠, 그죠? 카피시티 해가지고 용량 적재하다 뭐 이런 거죠. 적재를 더 추가를 했죠, 그죠? 적재를 추가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위에 슈퍼 클래스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슈퍼 클래스에서 이제 세단하고 카가 다운받았대. 상속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단하고 트럭이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300, 100 시트 넘버 5개. 이거 시트 2개 아니에요, 이거? 아우디 TT 같은데. 그리고 용량은 50은 뭐지? 50톤이구나. 50톤으로 했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근데 프로그램이 이거 좀 짧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또 짜진 않아요. 이거는 차후에 여기에 나옵니다. 그거 프로그램 나오기 위해서 패키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게 프로그램 소스가 짧아서 그렇지 실제로 길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세단 클래스 만들고 트럭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요. 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써요. 이거는 잘 안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봐도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의 상속. 자, 생성자가 상속을 해주나?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인가? 이러죠. 자, 서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려면은 먼저 슈퍼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슈퍼 클래스에서 만든 생성자를 호출해요. 생성자 여기 있는 거예요. 내용이 생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본문 내용, 여기 있는 본문 내용 어디 있냐?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자, 그리고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슈퍼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슈퍼 클래스 만들고 여기 슈퍼 클래스 소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익스텐스를 통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브 클래스 생성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서브 클래스 이름, 인스턴스 이름, 그리고 서브 클래스 new 한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다 이게 초기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 뭔 내용이야? 뒤쪽에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건데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은 자동으로 먼저 슈퍼 클래스 생성자 내용을 먼저 실행을 해요. 얘 먼저 우선 실행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슈퍼 클래스가 근데 슈퍼 클래스만 따로 빠져가지고 사용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좀 이따 추상화 어디 갔냐? 추상화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요거 할 때 또 따로 설명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생성 뭐 불가능 뭐 이렇게 돼 있죠. 추상화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이 책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파워포인트로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자, 얘만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 우선 슈퍼 클래스가 생성을 했죠. 그런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카 있으니까 얘가 상속을 카 있는 거 상속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뭐예요?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적어놨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단, 뉴 세단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딱 적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적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슈퍼 클래스, 아니 서브 클래스는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익스텐스 카죠. 익스텐스 카. 뭔 소리예요? 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상속을 받았잖아. 그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뭐도 같이 출력이 돼야 돼요? 얘도 출력되고 얘도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둘 다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요거랑은 조금 다르고 여기도 보시면은 뉴 세단 해가지고 그 초기화를 시켜줬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줘야 카에 있는 거를 내가 가져와서 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세단 1, 뉴 세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거는 이름이 아무나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부른 건 뭐만 불렀어요? 서브 클래스 호출만 불렀죠. 여기 세단이니까 세단만 불렀잖아요. 세단만 불렀는데 모두 같이 출력이 돼요? 얘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왜? 여기 익스텐스 카니까 얘 거를 다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생성자도 뭐 여러 개 호출할 수 있다라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개의 생성자가 있을 때 슈퍼 클래스에서 생성자 호출이다. 자, 파라미터만 다르면 생성자도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슈퍼 클래스에서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다. 자, 보시면은 요거랑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죠? 별 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요게 없다는 거예요. 값을 적어주는 게 없다는 건데, 요거도 그냥 같이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부모한테서 자, 하나 또 여기 아마 여기에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부모한테서 상속을 다 받았습니다.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100개를 받았어요. 얘는 10개가 있어.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110개가 되죠. 그런데 받아보니까 부모가 가진 것 중에 한 100개 중에 나는 50개만 필요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총 60개가 되겠죠. 이렇게 또 따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죠. 100개가 있을 때 100개를 다 받은 거죠. 파라미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상속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강제 슈퍼 클래스라고 있는데 이거도 그닥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닥이 아니고 저도 이거 책에서는 봤는데 다른 데에서 딱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면서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본 게 아니고 다른 책에는 이게 생략된 게 좀 많아요. 자, 뭐냐면은 앞에다가 뭐 슈퍼를 적어주는 건데 안 써요. 그러니까 예제도 없죠. 여기다가 요것만 추가하면 된다는데 이건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현장에 있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상속 제한. 이거 상속 제한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겠죠, 그죠? 요거 100개 중에 50개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또 저런 것도 있겠죠. 부모가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자식한테는 한 10개만 주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때 쓴 게 프라이빗이겠죠. 지난주에 했었죠. 자, 상속 제한. 서브 클래스 필드하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다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으로 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부는 서브 클래스에 상속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뭘 적으면 되느냐? 프라이빗을 쓰면 됩니다. 프라이버트가 아니고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접근 제어 수식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속되지 않고 나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 했던 거 있죠.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프렌들리 혹은 디폴트. 프렌들리, 디폴트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있다. 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서브 클래스에 상속되지 않는다. 뭐 위에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자, 뭘 했습니까? 자, private string color를 만들었어요. 자, 색상하고 속도 필드를 정하는데 색상은 private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car 해가지고 상속을 받았죠. 세 단위. 그리고 int speed 한 다음에 speed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color를 넣었어요. color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속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면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요게 뭐냐면은 요거 주석 처리된 거예요. 요걸 지우면은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떠가지고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딱 하게 되면 스피드만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고. 그러면은 왜 부모에서 만들었던 거를 부모에서 만든 거를 왜 상속을 안 해줄 거면 부모에서 왜 쓰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프레임을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 자전거 프레임이 자전거 프레임이 부모 뭘로 만들고 철로 철로 만들면 공유하기 쉬우니까 좀 뭐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 줍시다. 합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쇼바는 막 겁나 막 비브라늄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수천억 하겠네. 자 그런 걸 막 만들었어요. 근데 상속받는 자식들은 이걸 뭘로 만들지 내가 모르게 하고 싶어. 모르게 하고 싶을 때 여기에 프라이빗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컬러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컬러를 구성하는 뭐 내용 있죠. 뭐 빨강, 주황, 파랑, 노랑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못 바꾸게 하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쓰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엄청 유용해요. 엄청 유용한 겁니다. 상속받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위에서 만들었는 거를 하청 주죠. 하청 줘서 야 너네가 뭐 어떤 거 처리를 해라 이렇게 했었을 때 하청 받은 사람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가 없죠. 내가 하청 받은 것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프라이빗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 패키지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짤 때 패키지 만들어 가지고 뭐 했었죠. 그죠? 이 패키지로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잘 안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할 거예요. 자 상속을 허용하는 프로텍티드 이거는 안 써요. 프로텍티드 이건 뭐 프로텍티드겠죠. 그죠? 그래 상속 받아서 쓴다. 뭡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 프로텍티드는 안 써요. 두 개만 씁니다. 프로가 아니고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두 가지만 씁니다.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 지난주에는 우리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뭐냐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거예요. 위에서 만든 거를 밑에서 가져와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만든 거를 밑으로 내려와서 살짝 더 바꿔주는 거. 제가 아까 자전거 바퀴를 위에서 만들었죠. 자전거 바퀴를 위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가져와서 바퀴를 어떻게 해요? 더 두툼하게 만든다든가 더 얇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메소드 오버로딩은 뭐였어요? 예. 앞에 데이터형만 다르면은 변수명은 같아도 상관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메소드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라이딩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두 개가 비슷한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메소드 오버로딩은 데이터형이 다르면은 메소드명이 같아도 메소드가 아니죠. 변수명이 같아도 상관없는 거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위에서 그러니까 부모에서 만든 메소드를 내가 가져와서 재정의하는 거. 바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퀴 부모가 바퀴를 만들었는데 자식이 와서 바퀴를 좀 두껍게 만든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자동차 상속해서 뭐 올리기,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를 정의했습니다. 스피드 0으로 한 다음에 업 스피드 올리는 거. 그래서 스피드 더하기 스피드 해가지고 뭐 스피드 이제 뭐 쭉 나오겠죠, 그죠? 속도 올리기 대한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 클래스 나왔죠, 그죠? 카를 상속 받았죠, 세단이. 그런 다음에 업 스피드 했어요. 업 스피드 한 다음에 인트 스피드를 만든 다음에 스피드 더하기 스피드 해가지고 위에서 가지고 왔죠, 그죠? 위에서 업 스피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피드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됐어요? 밑에 게 더 추가됐죠. 위에 거는 그냥 속도가 계속 더해지는 것만 나와 있어요. 속도가 계속 더해지는 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속도가 150보다 크다? 크면은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15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최고 속도 150km로 설정을 해버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재정의를 했죠. 그죠? 위에 속도가 있는 거를 속도에 한계가 없게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 속도를 150km로 한정 지는 거를 재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럭은 뭐 그대로 상속했네요. 소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트럭하고 세단 해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했어요. 자, 트럭의 속도는 200이고 세단의 속도는 200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트럭 200으로 출력이 되겠고 얘는 승용차 안 나올까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지정했던 150으로 나올까요? 150으로 나옵니다. 150으로 최고 속도 150으로 딱 출력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에서 지정할 때 그냥 만약에 아니면은 그냥 150으로 그냥 지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150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150 이렇게 딱 재정이 돼버렸죠. 요거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개념. 이거는 무조건 쓰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쓰는 개념.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슈퍼 클래스에서 메소드 호출 얘기인데 이거 뭐 위에서 뭐 호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호출해가지고 뭐 쓸 수 있다 얘기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파이널인데 파이널이 메소드 오버라이드 근데 위에서 부모가 야 이거는 바꾸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만약 안장은 절대 바꾸지 마 하면은 자식이 에이씨 난 마음대로 바꿀 거야.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쓰는 게 파이널인데 파이널 하나밖에 없네요. 파이널이 원래 세 군데에서 쓰이는 그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파이널이 이렇게 변수 어디 갔냐 이렇게 메소드 앞에 이렇게 파이널 탑 스피드 하잖아요. 파이널 탑 스피드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이상 오버라이딩이 안 돼요. 오버라이딩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요 파이널이 잠시만요. 제가 요거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이널이 사용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요걸 더 추가를 했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파이널이 클래스 앞에 사용될 때가 있어요. 클래스 앞에 사용될 때는 더 이상 상속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프로그램 밑에서 상속 받지 말고 얘는 얘로 그냥 끝내라.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클래스 이름 앞에, 클래스 이름 앞에
요 클래스 이름 앞에 요 파이널을 적으면은 더 이상 또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받고 그러니까 자동차, 승용차 밑에 뭐 소나타 이렇게 계속 상속받죠. 슈퍼에서 이렇게 상속받고 여기 또 상속받고 여기 또 상속받고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이널을 했다. 파이널 하면 승용차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이널이 클래스 앞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상속이 안 되는 거. 뭐가? 클래스가 더 이상 상속이 안 되고 메소드 앞에 사용될 때 우리가 방금 봤던 거죠. 이거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 재정의를 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정의를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건 했어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뭐라 그랬어요? 밑에서 재정의하는 건데 재정의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변수 앞에 사용될 때가 있어요. 변수 앞에 사용될 때는 값이 딱 저장이 되잖아요. 빨강 딱 저장돼 버리면 더 이상 불가능해요. 상수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 쓰게. 그러니까 못 쓰는 게 아니지. 쓸 수는 있는데 변수 앞에 사용되면은 변경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파이널 이렇게 되고, 네. 파이널 스태틱 해가지고 뭐 타입 승용차 했는데 밑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거의 필요 없는 거, 이거 넘어가십시다. 그냥 파이 적어주는 거예요. 파이 하면 자동으로 파이 계산되는 거. 이거 왜 나와 있어 이거 뜬금없이. 자, 추상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가 뭐냐? 추상 클래스를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설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 제가 뭘 하나 그릴 테니까 이게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따로 그릴게요. 코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끝났죠. 사실 상하가 있고 눈이 눈꺼풀이 뭐 이렇게 돼 있어. 눈꺼풀이 이렇게 있고 귀가 엄청 길고 다리가 엄청 굵어요. 꼬리 끝에 털이 이렇게 달려. 동그란 데서 막 이렇게 이 뭐예요? 이렇게 대충 적었는데 뭐예요? 대충 적었는데 대충 그렸는데 뭐예요? 코끼리죠. 네, 코끼리. 제가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렸어요. 자세히 그렸어요. 대충 그렸죠. 대충 그린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네, 대충 그렸. 그럼 추상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추상에 반대되는 개념? 구체겠죠. 구체. 네. 추상에 반대되는 개념이 구체고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위에서 자전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자전거를 만들 때 제가 구체적으로 안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대충 이렇게만 얘기했죠. 자세한 건 누가 자세하게 짜요? 밑에 자식들이 자세하게 짜죠. 그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자동차 클래스는 추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적으로 절대 사용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타 이러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죠, 그죠? 그래서 일반 클래스와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서브 클래스에서 제대로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부모 클래스에서는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식들이 그거를 꾸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예. 간단하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추상에 반대되는 개념, 구체.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려면 앞에다가 abstract를 적어야 돼요. abstract, 이게 요약이라는 뜻이죠, 그죠? 요약. 그래서 클래스를 요약한 거예요. 간단하죠? 보시면은 abstract 클래스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만들었죠. 스피드 컬러 해가지고 스피드 그냥 요 메소드 그냥 정의만 했는데 밑에서 완전 자세하게 이렇게 짜는 겁니다. 짰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상이 이제 클래스에서 여기 보시면 추상 클래스가 있고 이제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추상 클래스는 그나마 쉽죠, 그죠? 추상 메소드도 근데 아까 자전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추상 메소드는 본체가 존재하지 않고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앱스트랙트만 적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추상 클래스 해가지고 색깔만 만들었어요. 색 해가지고 보냈어요. 색을 얘 보낸데 색을 받은 이 승용차는 이름은 색인데 뭐 색에다가 뭐 스피드를 집어넣어도 되고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자, 여기도 추상, 여기 뭐, 근데 이제 추상 메소드는 무조건 뭐랑 같이 나와요?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죠. 오버라이딩. 이거는 어떨 때 쓰겠어요? 부모가 한 명인데 자식이 한 명이나 두 명 있을 때는 사용 안 해요. 추상 클래스는. 근데 막 4명, 5명, 6명 이렇게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자동차 보시면은 2.0 가솔린 엔진 가지고 어디다 써요? 소나타에 쓰고 K5에 쓰고 K5에 쓰고 또 다른 데 또 어디 쓰나? K5에 쓰고 소나타에 쓰고 또 어디 쓰죠? 어디 쓰는지 모르겠네. 1.6 디젤 엔진 봅시다. 1.6 디젤 엔진. 1.6 디젤. 소렌토에 쓰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아닌데 거기는 참 그래. 1.6 가솔린 엔진으로 봅시다. 1.6 가솔린 엔진이면은 K3에 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 써요? 아반떼에 쓰고 그리고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거기에 쓰고 그리고 투싼에도 쓰고 또 어디 쓰나? 모르겠네. 또 어디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렇게 많이 쓰죠. 그죠? 그럼 1.6 엔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스펙이나 이런 걸 밑에서 알아서 너네들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소드 오버라이딩 할 때 쓰는 겁니다. 추상 메소드. 자,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서는 추상 메소드로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서브 클래스에 채워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추상 메소드 구현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들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추상으로, 앱스트랙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앱스트랙트가 워크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워크를 지정을 했죠. 워크 한 다음에 워크를 꾸미고, 밑에는 워크를 어떻게 꾸몄어요? 짐을 싣고 위에는 사람을 싣고, 이런 식으로 꾸몄죠. 그죠? 그리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요? 워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인터페이스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전에 C언어 말고 C언어는 상속이 안 되고 C 뿔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뿔뿔은 다중 상속이 돼요. 뭐냐면은 부모가 슈퍼 클래스가 2명, 3명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2명이 한 명 자식 아니면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줄 수 있고 다중 상속인데 다중 상속. 근데 다중 상속이 진짜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짜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의 개념을 없앴어요. 다중 상속의 개념을 없애고 다중 상속 중요한 거예요. 다중 상속 이건 자바니까 중요하지 않겠네. 다중 상속이란 걸 없애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다중 상속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중 상속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이거 뭐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도 추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생성은 직접 불가능하다. 이 무슨 소리냐면은 추상처럼 그냥 딱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는 추상하고 필드 메소드 가질 수는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꾸며 놓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따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그걸 이제 가져가지고 내가 따로 또 쓸 수가 있다. 필드도 뭐 스태틱, 파이널 이렇게 있는 상수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초기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요 인터페이스하고 요 받는 거는 임플리먼트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저거예요. 인터페이스인데 요거는 시험에 내기가 좀 그렇네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다중상속 이게 다중상속이에요. 자동차하고 대포 둘 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탱크를 만들죠. 근데 C언어는 자바는 이게 없어요. 다중상속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저기 있죠. 다중상속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짠한 건 뭐예요?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다중상속이 돼요. 그럴 거면은 왜 이거를 그냥 이거나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C 언어랑 좀 차이점을 두려고 한 거지. 굳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 다중상속이 안 돼요. 근데 다중상속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중상속 해가지고 쪽이 있는데 이렇고 이거 뭐 그림 그렸고. 자, 근데 지금 수업이 좀 짧죠, 그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요 GUI를 하려고 하다가 GUI보다는 고급 프로그램으로 나가기를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GUI 같으면 이게 저 뭐냐 GUI가 아니고 AWT 해가지고 요거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야 이거 다음 주 되면 이 뭐였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른 대학교에서 했던 거 수업 보면 기억이 날 텐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애플릿 애플릿 기억나시죠? 애플릿 뭐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예, 그 요거는 아예 그냥 따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요 고급 프로그래머로 나아가기 중에 일부를 좀 보고 다음 주에 GUI랑 여기 이 장의 나머지 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급 프로그래머 나아가기인데 제가 아까 상수호흡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상수호흡 얘기하면서 프로그램이 짧으니까 그냥 한 개 다 해버리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면 어떻게 짜냐면은 패키지로 꾸며갖고 짜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프로그램 요 키는 거 어디 갔지? 클립스? 여기 있다. 이 클립스 아이콘이 바뀌어가지고. 자, 조금 켜지도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패키지 제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까지 뭐 했던 거냐 막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키는 방법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어떻게 키느냐? 자, 아이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뉴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를 눌러가지고 자바 프로젝트에서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여기 무조건 1.8로 한 다음에 피니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나와 있으면은 이거 대문제냐? 자 여기에서 오른쪽 키 누르고 뉴 누르고 그냥 클래스 바로 열어도 돼요. 클래스 바로 열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QQQ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뜬금없이 뭐가 적혀있어요? 디폴트 패키지가 있죠. 우리 전에도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는 패키지 이름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 디폴트 패키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 줄짜리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줄이 한다. 한 페이지짜리 프로그램 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늘 해볼 건 뭐냐면 이거 삭제 어디 갔냐? 뭐야 삭제 어디 갔어? 왜 안 돼 삭제? 그냥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건 뭐냐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그냥 지워버려야지. 자 자바 프로젝트를 열게요. A로 열게요. 그냥 A로 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은 뉴 한 다음에 패키지를 먼저 엽니다. 패키지에서 이번에도 그냥 패키지 A로 할게요. A를 하고 여기 다음에 여다음이래.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 키 누르고 뉴 누르고 클래스를 누른 다음에 뭐 AB로 할게요. AB로 한 다음에 딱 누르면은 여기에 패키지가 추가되죠. 패키지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뉴 한 다음에 패키지 열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적고 하면 패키지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 다음에 패키지 첫 번째 거 한 다음에 클래스를 열었어요. 클래스를 연 다음에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여기 따로따로 이렇게 열었죠. 원래 같은 곳에다가 카 두 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패키지가 다르잖아요. 패키지가 다르면은 같은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이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더라도 다른 패키지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는 거예요. 소스가 100% 똑같더라도. 그럼 왜 이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거는 A라는 게임이고 이거는 B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 오버워치에 보면은 오버워치가 있고 오버워치에도 디바가 있고 우리 히오스에도 디바가 있죠. 같은 디바죠. 같은 디바의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블리자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버워치가 있고 히오스가 있어요. 근데 트레이서예요. 디바라 그랬지.
같은 디바예요. 같은 디바인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게임이잖아요, 그죠? 다른 게임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뭐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같은 패키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패키지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 보세요. car를 만들었어요. 퍼블릭 클래스 car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패키지 2에다가 또 패키지 2야. 자, 패키지 1에서 이 패키지 자, 요거랑 다른 소스예요. 자, 요거는 없다고 치세요. 자, 패키지 1에서 있는 car를 만들었어요. car를 만들고 또 패키지 1에서 그냥 이건 소스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소스를 한번 놓도록 할게요. 14-1 여기 있다. 자, 14-1번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B에 있는 데다가 넣도록 할게요. AB에 이거 카로 해놔야 되겠다. 다 지워, 빨리. 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거 같은 이름이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카를 넣었죠. 그 다음에 그 3번 패키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서 상속받은 거잖아. 이 소스를 이렇게 꽈놓으면 어떻게? 이 소스를 너무 꽈놔가지고 이거 소스를 너무 꽈놨네요. 이 소스 말고 차라리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책이 더 낫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책에서 봤을 때랑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자, 보시면은 행맨 어디 갔냐? 행맨 소스. 자, 보시면은 행맨 소스가 있고 여기 행맨 소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스가 있고 요 소스도 좀 어렵다. 요 소스가 제일 쉽겠네요. 행맨 게임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헤더 파일로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부모 클래스예요. 부모 클래스. 자, 부모 클래스로 해가지고 행맨 해가지고 행맨 했어요. 행맨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쭉 짜요. 행맨으로 해서 부모 클래스 프로그램을 쭉 짰습니다. 자, 부모 클래스 소스를 쭉 짰어요. 쭉 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자식 클래스가 행맨을 그대로 사용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건 뭐냐? 익스텐스 행맨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근데 같은 패키지 내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int 행맨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int 더블 패키지, int 더블 뭐 플롯 또 뭐가 있냐? 랜덤 이런 거는 있는데 행맨이라는 건 없죠, 그죠? 행맨이라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얘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행맨 클래스가 여기로 상속돼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카로 바뀌어라. 이걸 행맨 자바로 바꾸는 게 낫겠네. 자, 행맨 하고 그 다음 거는 또 그냥 패키지하고 또 자동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죠? 세상 좋아졌죠? 자, 얘를 지우고 그 다음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얘도 뭐 야, 너 이걸로 바꿔,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같은 패키지 내에서 있으면은 얘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행맨 이 소스가 얘 게임 자바 얘가 여기서 물려받은 거예요. 이렇게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실행시켜주면은 문자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게임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뭐까지 달렸죠? S 이렇게 하면 맞추는 거. 맞춘 거. 틀리면은 분발하세요. 이렇게
예, 상속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인터페이스 얘기했는데 그 인터페이스도 여기 행맨 2에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게임 2 행맨 휴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행맨 첫 번째 소스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캐릭터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얘가 상속을 받았어요. 행맨 2가 행맨에 있는 소스를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재정의를 했어요. 뭔 소리냐면 여기는 지금 단어가 헬로우밖에 없거든요. 헬로우 여기 헬로우밖에 없어요. 순간 헬로우를 맞추는 게임인데 헬로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행맨 1을 행맨 2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만큼 쭉 집어넣은 거예요. 쭉 집어넣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게임 자바가 얘를 다시 상속받아서 행맨 2를 상속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얘가 얘한테 상속을 주고 얘가 얘한테 상속을 줬죠. 그죠? 이게 같은 패키지 내에 있으면 이거 다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하는 걸 하면은 문제가 뭐예요? 이 소스가 여기 밑에 들어가고 이 소스가 또 여기 밑에 들어가고 소스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때 이제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고요. 그게 이제 패키지를 쓰려고 하는 게 그거고, 그다음 뭐 임포트는 뭐냐면은 자바 util을 집어넣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끄지 말 걸 그랬네. 여기 있네. 보시면 여기는 import io 한 다음에 별 했죠. io하고 별 하면 뭐냐면은 io를 사용하는 모든 거를 그냥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io를 관련된 걸 다 사용하겠다 이런 거고, 얘 같은 뭐 util 별 있죠. util에 관련된 거 다 우리가 해본 게 뭐 있어요? util 스캐너가 있었죠. 그죠? 키보드 입력받는 거 스캐너라든지 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AW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util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자 랭귀지 AWT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입출력에 관련된 거, 네트워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입출력 새로운 입출력, 유틸리티, 시간, 그리고 크립토 이거는 암호, 이미지 입출력, 스윙에 관련된 거. 그런 다음에 랭귀지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옵션 중에는 없네요.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우리가 사용해 본 게 없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주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IO 한 다음에 파일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IO를 쓴다. 그럼 뭐만 적으면 돼요? 뒤에 별 적어주시면 돼요. 별은 뭐예요? 컴퓨터에서 별은 뭘 뜻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뜻합니다. 모든 것. 곱하기도 뜻하지만 곱하기도 뜻하지만 곱하기 말고도 뭐도 돼요? 모든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자, 느낌표는 컴퓨터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컴퓨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낫이에요, 낫. 느낌표는 낫인데 느낌표 낫. 요거는 곱하기 말고 곱하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뭐? 모든 것을 뜻하게 합니다. 자, 그다음 래프 클래스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약간 좀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요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임포트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내용이 좀 많긴 많았는데 어려운 내용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긴 했죠, 그죠? 다음 주에는 조금 좀 더 재밌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게 애플릿인데, 애플릿은 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수업이 진짜 역대급으로 짧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하시다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언제든지 뭐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다가는 좀 적지 말아 주세요. 저 어디냐면은 사이버 캠퍼스에다가는 질의응답 그 쪽지나 이런 거 적지 말아 주세요. 저도 그거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자, 카톡, 이메일 제가 그거 다 열어 놨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뭐 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그쪽으로 해주세요. 절대 그쪽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 문제 중에서도 공부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